자, 반갑습니다. 김유석입니다. 이제 벌써 또 한 해가 바뀌고 2020학년도 이제 데뷔가 됐네요. 이 영상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도 보실 거고, 또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준비하고자 또 마음을 먹은 분들도 보실 텐데, 오늘 이 시간은 시간을 좀 단축하고자 너무 많이 문의가 와가지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전화나 뭐 문자나 쪽지나 학원으로 문의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래도 촬영을 그럼 하겠습니다. 너무 공통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자리를 급하게 좀 잡았고요. 오늘 학원에서 와서 보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직강이나 인강 신청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알려드린 적은 없는데 그냥 이름 하나 믿고서 신청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제가 걸맞게 잘 해야 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물론 수업 시간에 OT 때 얘기할 것들인데, 시간을 좀 아끼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뭘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일단 1월부터 4개월, 이 4개월 과정을 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트레이닝이다, 트레이닝 피어리어드다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전 마음속으로 이런 다짐을 해요. 이분들 어학연수 1년 간 거 4개월 정도 한 걸로 내가 해주겠다, 그 마음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바빠. 중고등학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할 일이 없어. 신경 쓸 일도 없으니까 그냥 학교에서 수업 듣고 공부밖에 할 게 없었는데, 뭐 이 모양 저 모양 신경 쓸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에 집중하는 이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이스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개 보면은 뭐 하반기 때 뭐 7월이나 9월이나 모의고사 잠깐 풀고서 일반 영어가 어떻다 점수가 안 나와요, 시험을 봐보니까 선생님을 너무 늦게 만났어요, 이런 얘기들이 매년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색다르게 제가 과연 전반기에 무엇을 하는 거고, 김유석 선생이 도대체 그 파워 리딩 스킬스가 뭔데, 왜 다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스터디들을 하고 그걸 이렇게 1년 내내 들고 다니는가. 그 다음에 뭐 시는, 과연 임용에서 시는 뭐고, 임용에서 소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데, 말 듣자 보면 그냥 그런 건 할 필요 없다, 강의 듣느니 돈 아깝다. 돈 아까운 강의도 있겠지.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 말, 인터넷 같은 데 떠도는 말들, 사람의 심리가 이 경쟁 시험에서는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매년 듣는 얘기지만 자랑 같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그 자랑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소개시키고 싶지 않은 강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은 자기만 먹고 싶어 하고, 경쟁자가 같이 강의 들으면은 저 사람도 실력이 늘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정보들은, 정말 엑기스적인 정보들은 서로 공유를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하여간 뭐 거두절미하고 1, 2월, 3, 4월, 자 제가 미리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일반 영어, 이게 문학 커리큘럼이고, 이거는 일반 영어 가장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5월 이후에는 어떤 이런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5월 때부터 저는 실전으로 돌릴 겁니다. 계속 실전으로 갈 겁니다. 이제 엄청나게 써볼 것이고,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문제화 시켜가지고 같이 해볼 건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스스로가. 그리고 그때 가서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강의를 듣고 싶어도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뭐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그때서야 다시 시를 듣고 파워리딩을 다시 공부해서 처음부터 해야 되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시작들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 4월의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1월부터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월부터 시작하는 사람, 3월부터 시작하는 사람, 4월이나 5월부터 다시 시험을 제대로 준비해 보겠다라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1, 2월, 3, 4월이지만 이것이 어쨌건 시작하는 2달, 그 다음 2달 해서 4개월이다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일반 영어.
처음 시작할 때 파워 리딩이라고 해놨어요. 교재는 파워 리딩 스킬스 교재고 이번에는 3판으로 제가 교재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수업하고 내용이 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별도로 3판으로 책을 구입하셔서 강의를 듣 건가, 아니면 제가 인강업체에다가 부탁을 해 놓을게요. 그냥 2판 갖고 있는 분들은 2판 인강을 계속 있으니까 그걸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뭔가가 제가 좀 더 새로운 거를 이제 넣겠죠. 좀 더 다듬었겠죠. 그래서 3판으로 강의를 하는데,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사용한 지문들을 다 기출로 넣었어요. 다. 어센틱 매트리얼이 가장 기출이기 때문에 어쨌든 약 한 몇 년, 그러니까 15개년 정도의 기출 지문들을 거의 다 넣었습니다. 물론 긴 것들은 다 잘라서 넣었고요. 그것들을 지문을 이제 기출 지문으로 사용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좀 더 뭔가 체계를 이제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주제 문서부터 메인 아이디어, 서머리, 그다음에 빈칸 추론, 여러 가지 그 유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워리딩 스킬스 3판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다들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일반 영어가 뭐냐? 이거 일반 영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안 들어도 돼요. 일반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일반 영어 잘한다는 게 뭘 기준으로 하느냐면, 저 외국에서 9년 살다 왔어요, 7년 살다 왔어요, 저 토익 만점이에요. 물론 영어 잘하는 사람은 맞아요. 영어 잘하는 거하고 우리 임용고사의 일반 영어 잘하는 거랑은 조금 구별을 해야 돼. 우리 일반 영어라고 그냥 평칭을 하죠. 일반 영어. 난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임용 영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일반 영어가 아니라 임용 영어다. 왜냐하면 그냥 그러면 토익 시험 같은 걸로 대체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지문에서 물어보는 것을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관식이죠, 철저하게. 그 다음에 그렇게 지문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물어보는 디렉션에 정확하게 맞춰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도 촉박하고 길게 쓰는 게 아니야. 길어봤자 답안지, 지금 작년도까지 우리 답안지 유형으로는 넉 줄이란 말이에요. 4줄 안에 그거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답을 써야 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한정된 시간 안에 굉장히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답을 깔끔하게 딱 써야 되는 게 어려운 게 바로 일반 영어가 어렵다는 거지. 단어 외우고 문법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진짜 말하는 일반 영어예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해야 되는 영어야. 근데 그런 걸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강의할 사람들이지 그걸 강의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구문을 공부한다든가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그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임용 일반 영어라는 것을 알려면 일단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기출문제 딱 풀어보면 이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빨리 안 나오는구나. 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빨리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빨리 이해를 해야 되고 빨리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자,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일반 영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법 강의하고 독해 강의하는 것이, 그냥 해석하는 것이 일반 영어가 아니라. 그런데 보통 초수 때는 이걸 모르는 거라 그냥 이것들을 혼자 하면 되겠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영교로는 혼자 안 할 수도 있고, 영어학은 혼자 안 할 수 있고, 문학은 혼자 안 할 수 있나? 그렇게 따지면 다 혼자 하려면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방법을 알까? 그 방법론을 나는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17년간.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문법, 어휘, 독해, 이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서브로 수업 시간에 자료나 공부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스터디하거나 아니면 혼자 얼마든지 시간을 투자해서 하시는 공부고, 혼자 했는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 있잖아. 나는 읽었어. 이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누구랑 맞춰볼 데가 없어. 그 맞춰볼 데가 없는 게 바로 제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랑은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제가 예습을 시키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게 맞다, 저렇게 생각한 게 맞다라는 어떤 이해와 논리, 분석하는 그 방법들, 그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김유석의 일반 영어였던 거예요. 파워 리딩 스킬스라는 것은 바로 지문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빨리 읽는 법,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임용고사에서 아웃풋을 어떻게 하느냐, 그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파워 리딩 스킬스였던 것이에요. 뭐 리딩 스킬스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다?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한번 정리하자 이거지. 정리하자. 2달 동안에.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천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제가 1, 2월에는 모토가 어휘입니다. 3, 4월에는 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1860개라고 써 있죠. 요거는 어휘수입니다. 최소한의 3,000개의 아주 임용 빈출 어휘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어휘들, 아주 너무 쉬운 것들은 빼고 기본적인 3,000 단어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요거는 서브로 제가 퀴즈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1, 2월에는 하여간 어휘 잡자. 어휘를 물론 3, 4월에는 어휘 안 잡습니까? 잡아야죠. 하지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1, 2월이다. 그래서 1, 2월에는 어휘에 초점을 맞추고, 이 어휘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파워 임용복화 3,300, 그게 기출 예문들이에요. 다 기출 단어들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어들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예문들이 다 기출 문장들이라서 요 문장들을 같이 외우시면서, 근데 아까 여기에서도 기출이 지문들이 다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많이 겹쳐요. 그러다 보면은 반복의 효과가 생기겠죠. 자연적으로. 물론 동시적으로 반복은 아니지만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이거 언젠가 봤었다 아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만들었다라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장과 어휘도 볼 것이고, 나아가서 제가 파워 리딩, 이번에 파워 리딩 스킬스 3판 뒤에 제가 부록으로 여러분들에게 동의어들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프리픽스, 서픽스, 루츠,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다 합쳐보면은 최소가 3,000개고 확장이 되면은 한 4,000개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휘를 이번에 약간 애들 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팹시다. 애가 막 두드려 패는 거야.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그동안에 너무 안 했어. 너무 까먹었어. 보면 알겠는데 이게 안 되는 것들. 약간 어휘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핵심은 이 파워 리딩 스킬스니까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임용에게 필요한 난이도가 무엇인지. 물론 이 책도 좋고 저 책도 다 좋아. 책이라는 건 나쁜 책은 없지만 중요한 건 공부라는 건 경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 그 말은 뭐야?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라오면 됩니다. 따라오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주변 사람들 물어보란 말이에요. 살아남으면 된다고 그래요. 제 수업 시간에 보면은 우리 직강생분들이야 뭐 내 얼굴을 직접 보니까, 매주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지만, 내가 항상 안타까운 인강생분들이야. 인강생분들이 뭐 이게 듣다 말고 또 이게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반복도 안 하고 그냥 배석으로 무슨 말인지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진짜 많은 분들의 얘기, 우리 수험자들이 일반 영어의 시작과 끝은 파워 리딩 스킬스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그때 배웠던 그걸로 이걸 써서야 되는데 그런 제너럴라이제이션 시켜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때 배웠던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평생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얻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파워 리딩 스킬스라는 책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도 이 교재를 쓰는 이유가 뭐 나는 알지도 못해요. 그 교수나 대학도 모르고 단지
어쨌든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나아가서 그것이 임용이란 말이에요. 일반 공무원이나 편입시험과 다른 우리 임용고사라는 건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아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가, 짧게 아주 서술형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잘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 임용고사라는 것이 일반 영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학도 마찬가지고 영어학도 마찬가지고 영어 교육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이 파워 리딩 스킬스가 1, 2월에 진행이 되고 3, 4월에는 이제 파워 라이팅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1, 2월에는 리딩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3, 4월에는 라이팅에 신경을 쓴다. 그러니까 라이팅이 잘 되려면 리딩이 기본이 돼야 돼. 리딩이 안 되니까 라이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라이팅은 달라요. 프리라이팅은 읽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풍에 대해서 쓰세요. 그것은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그냥 영어로 쭉 쓰는 거예요. 우리 직강생들 작년에도 보면 뭐 작년 재작년 계속 보면은 뭐 미국에서 살다 온 분들, 캐나다에 살다 온 분들, 또는 뭐 동남아시아권에 살다 온 분들, 외국인 학교에서도 뭐 근무도 해본 분들, 뭐 기본 뭐 외고 출신들도 많고, 영어를 못해서 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임용에서 요구하는 게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내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맞아요. 핵심은 뭐냐면 너무나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짧은 지문들을 읽었단 말이야. 수능 지문이나 아니면 그냥 대학교 다닐 때 원서들은 어떤 리딩 하는데 크게 신경 써야 되는 테크닉이 필요한 원서들은 아니잖아요. 내용 이해하는 데 필요한 원서들이었지.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읽어야만 문제에 대한 요구대로 답을 정확하게 쓰는 거거든. 읽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그래서 쓰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읽은 걸 토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리딩이 기본이 돼야 라이팅이 되는 거다라는,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잖아요. 어쨌든 3, 4월에는 라이팅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The Short Prose Reader라는 지금 아마 13판까지 나온 교재인데 워낙 지금 최근에 한 4, 5년 동안 사범대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대학 때에서도 리딩 라이팅 교재로서의,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임고생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범대생들에게도 필요하지만은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굉장히 낯이 있고 익숙한 수준의 글들이라는 것, 어휘나 꼭 거기서 지문이 나오든 안 나오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시험에서 뭐 제가 소설에 여기 소설 시간에 다루는 제 교재에서 소설 작품이 하나 나왔다. 뭐 제 평가원이 그 평가원 들어간 출제 교수가 제 교재를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단지 내가 교재에 수록된 것이 출제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교재로 삼을 만한 작품을 보는 눈하고 출제를 들어가는 평가원 교수님들의 눈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시도 마찬가지, 시도 똑같이 나왔죠. 모의고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내 모의고사에서 김유석이를 어떻게 띄워보려고 평가원 한 게 아니라 내 모의고사를 못 봤겠죠. 못 보고서 이 정도는 시를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문제화 시켰는데 공교롭게도 나는 그것을 작년에 이미 다 다뤘어요. 거기다가 밑줄까지 다 그라고 그랬고 그거를 알았으면 못 냈을 텐데, 그 말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운이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는 보는 눈이 비슷하구나, 작품 선정하는 게 비슷하구나. 그렇다면 배운 작품이 나오면 또 좋겠죠. 물론 올해 또 나오면 뭐 너무 두말할 나위 없이 좋지. 그렇지만 안 나오더라도 방법을 알면은 비슷한 수준의 소설이나 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그걸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라이팅 얘기하다가 잠시 소설 시로 갔는데, 요거 다시 그럼 여기로 갈게요. 라이팅 얘기로. 아니야, 요거는 끝마쳐야 되겠다. 1, 2월에는 시 한다. 그 다음에 3, 4월에는 소설 할 거예요. 선생님, 범위가 엄청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하나요? 얼마나 몇 작품을 있나요?
나올 만한 작품 속에서 내가 말했잖아요. 비슷한 나와봤자 요런 어휘와 요런 구조와 요런 작가들과 비슷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라는 것을 저는 아니까 그러한 류의 작품들을 공부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읽어야 돼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 시 읽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어떻다는 알아요. 이 시가 뭔 것 같다. 그 다음 또 하나 읽더라도 아는 단어 가지고 시를 소설을 쓴다? 아니야. 시는 읽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읽고 감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밑줄을 긋더라고요. 밑줄을 그어요. 이게 뭐냐? 또 아니면 이 시의 주제를 본문에 있는 단어를 갖고 와서 거기다 채워 넣어라. 이런 식으로 작품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대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다 보면 물론 시를 강독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주는 교수님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냥 읽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 문학적인 어떤 배경 지식, 그 다음에 해박한 어떤 난리지로 그냥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하게 읽을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임용 와서 보니까 이건 읽어야만 되는 거야. 근데 읽는 법을 안 가르쳐줘, 잘. 맨날 보서 문학 용어로 또는 쓸데없는 소리로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책 읽으면 그걸 가지고서 여기 영어 수업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다들 이거는 들을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매번 이 시나 소설은 같이 읽자. 읽는 법을 주자. 시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소설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 한 2, 3주 지나가면은 점점 스스로가 읽을 수 있는 이게 재미가 붙을 것이고 읽었더니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내가 읽을 수가 있구나. 예전에는 읽을 수가 없었는데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근데 읽기만 하면 또 뭐해? 생각을 하고 임용의 문제와 아웃풋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제로 매번 어사이먼트가 나가요. 이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강독만 하는 게 아니라 읽기만 하면 뭐해 맨날. 어사이먼트를 나가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스터디를 좀 시킬 거예요. 직강생 분들이건 인강생 분들도 반드시 이렇게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끼리 제 카페에 다 스터디 게시판도 있고 뭐 여러분들 뭐 온라인 커뮤니티들 많을 테니까 거기에서 스터디를 통해서 읽고 듣는 수업만이 아니라 그걸 스스로 생각하고 아웃풋하는 연습이 같이 진행이 될 거다. 이 4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또 시와 소설에 배운 작품에 대한 어휘들 이런 것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자료로 나갈 거예요. 그것들은 계속 이제 누적이 되겠죠. 뭐 이때 어휘하고 이때는 어휘 안 한다고 어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어휘 기본 3,000단어를 암기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살을 이제 붙일 거예요. 계속 붙여서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임용고사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최소 5,000개 정도는 달달달달달 머릿속에 아주 워킹 딕셔너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휘가 안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자신이 없는 거야. 언제 해보겠어요? 이때 해보자 이거예요. 한 번이라도 한번 제대로. 어릴 때처럼 외워지지도 않아. 외우면 또 까먹어. 요즘에는 이제 다들 20살이 넘어서 그만큼 많이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자, 요거 끝으로 요 얘기 할게요. 파워 라이팅이라고 할까? 아까 주저 프로즈 리더 책 얘기했었고, 그 책은 영미 작가들이 쓴 산문집이에요. 기고한 거예요. 뭐 타임즈에도 기고했고, 여러 기고한 그 산문들을 모아놓은 건데, 거기에 또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다 문제가 임용틱하진 않아서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풀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possible answer를 같이 드림으로써 마찬가지로 reading, writing, 그러니까 정확한 리딩인데 여기서는 아카데믹 리딩을 배우는 것이고 여기서는 프로즈 리딩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카데믹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요. 뭐 교과서 같은 텍스트들이니까. 근데 이제 프로즈가 돼버리면 이게 비유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해석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대충은 이거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게 뭐냐면 paraphrasing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3, 4, 5에는 이제 paraphrasing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아가서 이제 라이팅을 하는데, 물론 이 교재를 통해서도 라이팅 하지만 제가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서브로 좀 더 많이 좀 빡시게 시키려고 1860개라고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1860개 문장을 외워야 돼요. 이 안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교과 중학교 제가 3학년 교과서에서 발췌한 단문 센텐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쉽죠. 근데 쓰려면은 우리가 길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영작을 할 수도 있지만 텍스트 그대로 써라. 그 훈련을 하려고 해요. 깔끔하게 써라. 뭐 굳이 이렇게 말이 많아. 교과서를 보세요. 굉장히 몇 단어 사용하지 아니하고 깔끔하게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크라이테리아가 없으면은 영작을 하면서도 쓰면서 내가 맞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크라이테리아를 잡는 것이 바로 중학교 3학년 교과서 문장으로 저는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제시할 것이고 그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나아가서 여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필수 구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독해하는데 알아야 될 그 구문들을 한 200개 정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요걸 연습할 것이고 단문 할 것이고 나머진 또 뭐냐 1400개예요. 그러니까 1860개에서 1400 하니까 460개 문장이고 요게 이제 작년과는 다른 또 어마어마한 게 나왔는데 요게 뭐냐면 이디엄스입니다. 올해 시험에 pipe dreams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랐대요. 왜 몰랐을까 고민했더니만 이디엄에 많이 노출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거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웬만한 영어 이디엄에는 뭐 1400개 정도니까 다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완벽하게 외우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영어 못한다는 소리 절대 들을 리가 없을 것이에요. 올해 내 강의를 수강하는 분들께 미안하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미안한 건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이 1월부터 4개월까지 과정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요 460개 과정을 나눠서 했었어요. 여기에서 1월 요거 과정도 없었어요. 1400개 이디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들이 왜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시험 자체가 영어 잘하는 사람들 뽑겠다라는 거예요. 맨날 전공 원서나 외우고 있고 영어 원서나 달달달달달달 공부하는 사람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영어에 자신감이 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1월 딱 되면 다들 뭐냐면 많이 듣는 얘기인데 우리 수강자들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상담 어때요? 학원 가면 뭐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뭐 해야 마음에 다 골고루 해야 된다. 골고루 해야지 당연히 그 뭐 어느 과목 포기하면 안 되죠. 골고루는 하되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시간 배분을 뭘 더 많이 하루에 공부를 해야 되고 뭐는 조금만 가도 되는지 퀘리 요 정도만 해도 되는 거를 이만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자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영어 교사 뽑는 시험에서 영어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안 들인다? 무슨 승산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일단 영어가 돼야 돼, 영어. 근데 그동안에 잘하는 사람들은 뭐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잘하는 사람들은 나는 영어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보니까 뭐 일반 영어 일반 영어든 문학이든 뭐 기본적으로 연결론에 일반 영어 틱한 문제들 다 이렇게 풀 수 있겠더라. 근데 영어학적인 지식이 난 너무 부족하다. 그럼 영어학에 집중해야 돼요. 시작할 때 자신의 부족한 걸 해야 되겠지. 근데 대개는 이 일반 영어라는 것들을 별로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이걸 혼자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이게 얼마나 이 시험에서 중요한지를 모의고사 때 깨닫고 시험을 봐봐야 깨달으니까 그때 가서 자기가 땅을 치고 내가 전반기에 이거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없이 그냥 강의만 쭉 듣다가 끝났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가 불안함 때문에 이게 하반기도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암기 과목은 나중에 기초적인 어떤 이제 이게 영어 만들기는 전반기에 정말 집중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것들을 더 추가했고
4개월 동안 했던 라이팅 훈련을 이번에는 이렇게 2달 동안 하고,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000개라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파워 임용복합 3,300을 1, 2, 3, 4월 동안, 4개월 동안 했어요. 올해는요 1, 2월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파워 리딩 스킬스 뒤에 제가 동의어들이 있어요. 동의어들이 왜 필요하냐면 패러프레이징을 하려면, 라이팅을 하려면 동의어들을 많이 알아야 단어를 많이 바꿀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총알이 있어야 뭐 총을 쏘지. 총알이 하나밖에, 아는 단어가 그 뜻에서 그 총알이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패러프레이징을 하겠냐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는 그 동의어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것들만 해도 한 7, 800개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또 첨가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정규 강의, 물론 정규 강의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소화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플러스 정규 강의만큼이나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하고 정말 영어의 4개월 어학 연수다. 딱 마음속으로. 내가 우스갯소리로 상담할 때 맨하튼 사진 붙여놔라. 화장실에다가 뉴욕 사진 붙여놔라. 내가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이 몰입해야 되고 집중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단계를 뛰어넘으려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하고 막 마음이 급해지고 또 막 불안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가 어떻든 이 기본기를 잡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말 끝으로 설명회 시간에도 한번 말했지만, 임용고사에 저는 그래요. 어느 노량진의 강사들이건 또 노량진의 어느 학원이건 다 최선을 다합니다. 막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막 하고 숨어서 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들리는 얘기는 있지만 설마 그건 인간도 아니라고 보고 그냥 루머겠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또 더 웃기는 거고, 모든 강사 선생님들이나 모든 학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각자의 주력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옆에서 보느냐, 앞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밑에서 보느냐, 뭐 입체적으로 보느냐, 각도가 다른 거지 누가 틀리다 맞다라고는 감히 단언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내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임용고사라는 거, 특히나 설명회 때도 얘기했지만 기입형이 줄었고 서술형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뭐 연결론 문제로는 나오는 일반 영어인 그 10점짜리 논술형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술형, 답안 넉 줄로, 4줄로 써야 되는 서술형의 문항수가 엄청나게 4문제나 더 늘었죠. 지금 4문제인가요? 카페 다 공지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만큼 이제 아웃풋하는 게 더 중요하다. 기입형이 줄었다. 2문제가 줄었지만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공 난리지, 어떤 막 용어를 외워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외울 건 외워야 돼요. 기본은 다 외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상징이죠. 좀 줄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써야 되는데, 쓴다라는 건 뭐야?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지식이 뭐냐면 우린 다 지문을 준단 말이야. 연결론도 그렇고 일반 영어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영어학도 그렇고 뭘 줘. 다 지문을 줘. 준 것에 대해서 디렉션을 줘. 그리고 디렉션을 보고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쓰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냥 대학교 중간고사, 뭐 요즘에도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도 오래돼서 중간고사처럼 못에 대해서 쓰시오. 못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달달달달 미리 암기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 준다고. 지문에서 다 줘. 내가 얘기하는 거는 주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주는데도 왜 그걸 다 자기는 퍼펙트하게 암기를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우리 영어과가 완벽주의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책 앞에만 까매. 책 앞에만 까매. 완벽주의자들이 너무 많아. 그거 안 돼, 안 돼. 시험용으로 공부해야지. 시험용으로. 여러분들이 석박사 지금 이론 과정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준다면 이걸 토대로 준 것을 이해해야 되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날리지가 필요한 거지 암기까지 막 할 필요 없어. 암기하면 또 좋지, 좋기는. 근데 빨리 합격하고 싶다며. 1년 안에 합격하고 싶다며. 이해되셨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바로 토대가 되려면, 잘 보려면, 한 번 합격하려면, 빨리 합격하려면, 작년에 실패한 거 또 다시 실패 안 하고 싶으면 우리 영역대로 하자면 일반 영어, 그 다음에 교육, 영교론, 그 다음에 영어학, 그 다음에 문학, 요 토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반기에는 이게 50%예요. 나머지가 50%. 전공에 쏟는 시간이, 전공 시간이. 교육학도 해야 되잖아. 작년에 교육학 했던 사람들은 혼자서 책 빨리 봐야지 한번 훑던가, 아니면 한번 봤던 사람들은 각자가 다 공부 전략이 다른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끝나고 상담하면은 내가 1대1로 다 그거, 우리가 하는 게 그거예요. 상담이 1대1로. 나는 데이터가 많잖아요.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막 틀렸다. 이게 좀 안단 말이야. 보이니까. 절대적이는 않지만 데이터대로 말해주는 거지. 내 개인적인 뭐 사견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다 각자가 달라. 근데 전반기에서는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는 이걸 토대로 해서 좀 더 부족한 게, 나 영어하기 뭐 의문론이 너무 어렵다. 의문론 어려워서 그거 더 외워야 되겠다. 좀 더 하다던가. 아니면 이거 자체에서 또 비율을 줄인다던가.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거. 이게 안 되면 이거 힘들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안 해. 혼자 하면 또 안 해요. 야, 해야지 그러고서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최소한의 강의 시간에 그거라도 내가 푸시를 하고 이거라도 하게 하자라고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거고, 저 같은 경우 또 이제 문학 하니까 이거를 어떤 문학적 지식, 난리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의식의 흐름의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던가, 그걸 가지고 막 몇십 분 끌면 안 되지. 얘기만 해주면 돼. 이해만 하면 되고. 그거 왜 어차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다 나온다니까요, 이게 지문.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돼. 이번 시험에 나왔듯이 아이러니,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 나왔던 거. 그걸 모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절대 어려운 개념들을 물어보질 않아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걔네들에게 가르치는데 필요한 그런 전공적인 난리지만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세요. 물론 깊이 알면 더 좋죠. 하지만 그건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기본을 빨리 더 들어갈 바에는 기본을 돌리세요. 계속 기본을 돌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figurative language예요. 이 figurative language로 되어 있는 것을, 비유적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답을 쓸 때는 ordinary language로 써야 돼. 그게 paraphrasing이야. 왜? 시에서 요 밑줄 친 부분이 뭘 의미하느냐? 얘 비유한 거거든. 그 의미를 쓴다는 게 뭐야? ordinary language로 쓰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뭔가를 비유적인 언어로 다 시를 썼어. 자, 이 시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요 밑줄 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한 단어를 시에서 갖다 쓰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되겠지. 읽어야 되겠죠. 이것도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임용고사란 말이에요. 바이런이 어떻고 키츠가 어떻고 16세기, 17세기에 어떤 영국의 문학서 사조가 어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강의들은 학생들이 이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강의는 들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내가 아니더라도 노량진에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마케팅 여론몰이 막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또 이제 시작하시는 좋은 선생님들도 많고 또 좋은 학원들도 많고, 어디가 진리다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다 각자의 취향이 있는 것처럼.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성향들, 또 자신이 같이 공부하고 싶은 선생님들을, 그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맞다. 기승전 나랑 같이 공부하자 그런 얘기인가? 좀 그런가? 그건 아니고, 어찌됐건 지치지 않을 사람들 같이 강의
들으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왔다 갔다 안 할 사람, 귀 얇은 사람들은 저랑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귀 얇은 사람들은 뭐 하면서 또 이거 불안해한다, 뭐 한다 하면 나도 정신병 걸리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우직하게 자기 인생에서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4개월도 짧아요, 사실은. 한 뭐 6, 7개월, 1년은 해야 되는데 그 정말 1년 같은 4개월을 보내고 싶다,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함께 해야 그런 분들이 합격을 하고 또 합격을 해야 뭐 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같이 공부해서 즐거웠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저도 가장 큰 뭐 목적이게 되겠죠. 자, 어찌됐건 좀 말이 길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내 카페에 와서 질문하시면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나 또는 뭐 학원 우리 뭐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거고, 하여간 시작하십시다. 시작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 최대 발명은 짬짬이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한 거를 한 칼에 딱 둘 다 하면 되잖아요. 하는 게 일단은 시작인 것 같아요. 안 할 사람들은 또 과감하게 안 하는 거고, 어찌됐건 간에 목적은, 출발점은 다 달라요. 재수하시고 사무소하시고 또는 어떤 분은 초수하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뭐 이제 시집 가서 애 놓고 애 키우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뭐 다른 잡을 갖고 있으면서 저 임용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서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출발은 다 다르지만 어찌됐건 시작을 했으면 또 2020학년도 합격자 명단에 올라야 되는 목적지는 같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도착을 하려면은 자기 중심이 돼, 자기 기준이 돼서 공부를 해야지, 이게 뭐가 좋더라 이거에 현혹되다 보면요, 이거 쉽게 공부를 하는데 힘들 겁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하여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올 한 해 하여간 화이팅 하시고,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것, 하라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신다면은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이 정도로 오늘 설명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